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5060 Ti가 출시됐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060 Ti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번에도 5060 Ti를 들고 와 봤습니다. 네, ASUS 제품이죠. ASUS TUF GeForce RTX 5060 Ti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흔히 터프라고 많이 얘기하죠. 터프 제품인데 터프 제품을 이제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많이 써봤는데 전반적으로 뭐 품질이나 특히 이제 그 전압 대비 특성은 상당히 준수한 편이다, 이런 인상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특성이 이번에 5060 Ti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을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단순히 뭐 터프 5060 Ti뿐만 아니라 5060 Ti가 그래도 이제 TGP가 좀 낮잖아요. TGP가 180W 정도 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패키지고요. 네, 패키지 디자인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터프 우리가 이제 5070이나 5080 상위 등급 모델에서 확인했던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물론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닙니다. 크기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 디테일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떤 전반적인 디자인 테마는 그대로 RTX 50 시리즈의 터프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UF 게이밍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엔비디아 5060 Ti 칩셋을 썼다는 라벨, 그리고 OC 에디션이고요. 16기가 모델입니다, 여러분. 네, 16기가 모델이고요. 상위 등급인 5070보다도 이제 메모리가 많은데 그건 이제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128비트라서 128비트의 배수로 이렇게 좀 메모리가 세팅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기가나 16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8기가 모델도 존재하긴 하지만 추천하지 않아요. 네, 성능에 비해서 V램이 낮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옵니다. 자, 뒷면을 가보시면 여러 가지 TUF의 장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내구성, 쿨링, 뭐 신뢰성,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자부하고 있죠. 바로 패키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열면은 이렇게 안에 속박스가 나오는데요. 속박스도 평범하지 않죠. 네, 나름의 디자인을 가미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TUF 엠블럼이 나와 있고, 이 엠블럼이 뭔 뜻이냐면 TUF를 이제 형상화한 겁니다. TUF 게임이 있고, 여기 뭐 이제 각종 알 수 없는 디자인 요소들이 있고, 요거를 열어주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거는 평범한 구성이죠. 스티로폼 제거해주면은 그래픽 카드 본품하고 액세서리가 있는데 그래도 뭐 이것저것 들어있네요. 네, 5060 Ti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들어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주는 모델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ASUS는 비싸잖아요. 네, 뭐 이것저것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벨크로 선정리 타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있네요. 네,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TUF 게이밍 엠블럼이 각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이게 16핀 젠더, 16핀을 8핀 2개로 변환할 수 있는 젠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 자체는 16핀 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파워 서플라이에서 해당 케이블을 지원하면 그대로 꽂으셔도 되고, 아니라면 이렇게 8핀 2개 젠더를 통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SUS 뭐 종이 박스 같은 게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네, 워런티 카드 있고요. 그래픽 카드 홀더, 네, 지지대 설치하는 방법 나와 있고, 그리고 단단한 종이가 있는데 네, 인증서, 네, TUF 게이밍 브랜드에 대한 어떤 내구성 인증서 이런 것들이 있고, 간편 설치 가이드 있고요. 땡큐 카드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전원 단자를 연결할 때 주의사항이 네,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넥터 결착하실 때 반드시 끝까지 단단하게 밀어 넣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액세서리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 그래픽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UF도 상당히 부피가 큰 편에 속하는데 5060 Ti는 이렇게 살짝 작아졌어요. 작아졌어도 뭐 여전히 작은 크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상위 모델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의문을 표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쿨러의 하우징 크기나 높이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픽 카드가 약 30cm 정도, 제가 정확히 아까 자로 재보니까 한 298에서 300mm 사이 이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길이는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이 슬롯을 확실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5060 Ti가 180W이기 때문에 굳이 이 슬롯을 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제 쿨링 성능, GPU 온도나 그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큰 쿨러를 장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에이수스가 자랑하는 이 브래킷. 이 브래킷이 일반 재질이 아니고 이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겉표면이 굉장히 부드럽고 마감이 좋긴 해요. 그래서 에이수스가 확실히 이런 건 잘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출력 포트도 다 마개가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거 빼면은 뭐 DP 포트 3개 있고요, HDMI 포트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은 모두 2.1B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포트는 여기 골드핑거 쪽에도 이렇게 포트 마개가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골드핑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5060 Ti는 PCI 5.0을 지원하긴 하는데 16레인을 풀로 지원한 게 아니라 X8, 8레인이 1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16레인에서 8레인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5060 Ti 정도의 성능에서 성능 차이 자체가 크게는 안 나지만 그래도 어떤 성의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X8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는 그냥 느낌이 별로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X16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엔비디아 입장에서 어떤 금 나누기, 원가 절감 이런 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컴퓨터 마니아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요소는 아닙니다. 자, 일단 디자인을 볼게요. 디자인은 TF 디자인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 항상 TF 디자인 보다 보면은 좀 무게감 있고 견고하고 그래도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이나 마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편이에요. 상당히 안정감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수스가 자랑하는 액시얼 테크 팬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쿨링팬 블레이드 끝단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링 형태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기의 어떤 직진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뭐 난류도 방지하고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플 팬 구성인데, 인접한 쿨링팬끼리는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죠. 요건 역시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면 공기가 이제 사방으로 퍼지는 그런 방사되는 그런 효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돔으로써 난류를 좀 방지하고, 이것도 역시 쿨링 효율과 관계된 설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쿨링팬 중앙부도 이 저렴한 모델, 뭐 중국기나 하극기 같은 모델에는 이제 좀 그냥 단순하게 평면 스티커로 떼우는 경우가 있는데, 에이수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입체적인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가미를 해놨습니다. 자, 측면 보실게요. 측면에는 지포스 RTX, 전반적으로 이 프레임이나 하우징이 좀 뭐랄까요, 좀 굵어요. 프레임이 좀 굵은 편이고, 그래서 이 히트싱크나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TF 엠블럼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백플레이트는 비교적 깔끔합니다. 네, 비교적 깔끔하고,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 부분이라든지 뭐 좀 공허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제일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긴 해요.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판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을 이렇게 좀 에어홀을 크게 가져감으로써 배기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5060 Ti는 PCB를 훨씬 더 작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가 4개밖에 안 박히기 때문에 한 면당, 그래서 기판기를 조금 더 작게 가져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시원하게 뚫어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은색으로 빛나는 영역이 있는데 여기는 LED가 또 점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백플레이트의 텍스처 질감이 에이수스답지 않게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들어요. 너무나 평면적이라서 조금 더 TUF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느낌으로 디자인되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네요. 자, 이렇게 외형을 모두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상위 모델에서 살펴봤던 TUF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가되 조금 더 크기가 줄어든 형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외형이 아니라 한번 내부도 뜯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또 쿨링 효율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TUF 게이밍 5060 Ti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분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릴 특이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요거는 그 쿨링팬 하우징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판, 백풀, 히트싱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판을 보면은 이 5060ti가 8기가짜리가 있고 16기가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16기가 모델은 하나, 둘, 셋, 넷 메모리가 앞쪽에 4개가 박혀 있고 뒷면에도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가 박혀 있어서 16기가 메모리를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양면으로 메모리가 탑재되는 방식을 이제 클램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당연히 GDDR7 메모리에서도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백플레이트 보시면 이렇게 뒷면 메모리 쪽에도 두툼한 서멀 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서멀 패드를 좀 만져 보니까 이 서멀 패드는 그래도 양호한 질의 어떤 좋은 품질의 서머를 쓴 것 같습니다. 이 흡착력이 상당히 우수하고 변형성도 좋아서 이 메모리와 백플레이트가 합쳐지는 그런 어떤 그 메커니즘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지금 서멀 패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왜 있나 봤더니 여기 보시면 그 전원 어댑터 쪽 있잖아요. 전원 단자 쪽, 커넥터 쪽 그 뒷면에 여기서도 사실은 열이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열을 어느 정도 빼앗을 수 있도록 여기에도 서멀 패드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로 LED가 점등되는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판은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60ti는 한 면에 메모리가 4개밖에 안 박히고, 그 다음에 소비 전력도 낮기 때문에 뭐 전원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판이 좀 전반적으로 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길게 만들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좀 불필요하게 좀 길어진 느낌이 있는데, 이건 아마도 에이수스 TUF의 어떤 쿨러 구조적인 면하고 좀 맞추려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히트싱크를 보면요, 그래도 저가형이랑 좀 다른 점이 히트 파이프가 무려 5개가 박혀 있습니다. 일부 하급기나 기본기 같은 경우에는 뭐 히트 파이프를 뭐 2개, 3개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경우도 많은데 확실히 신경을 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이스부, GPU랑 맞닿는 베이스부는 그냥 보기에는 은색으로 보이지만 이게 다 구리예요. 구리에다가 이제 니켈 도금 처리하고, 에이수스가 칭하기에는 이제 맥스 컨택트라고 해가지고 이 표면의 랩핑이 상당히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PU랑 맞닿을 때 최대한 고른 표면에서 방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는 여기에 또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 사실상 이 베이스부와 메모리 방열 플레이트가 분리된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게 좋은 설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급형 설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는 전원부 모스펫과 맞닿는 서멀 패드가 있고요. 에이수스 서멀 패드 하면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 모스펫의 실제 레이아웃과 서멀 패드의 레이아웃이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 5060ti 같은 경우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이 모스펫의 일부가 완전히 덮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제발 이런 플레이트 설계할 때 모스펫을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여유를 주고, 서멀 패드도 충분히 여유를 갖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쿨러의 어떤 전반적인 구성, 그런 것들은 5060ti 고유의 전력 소모량을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잘 설계되어 있지만 여기저기서 조금씩 아쉬운 부분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분해한 모습까지 모두 살펴봤으니까 실질적으로 시스템에 장착해서 5060ti의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수스 TF 게이밍 RTX 5060ti 장착을 해서 제가 시스템 부팅을 완료했는데요. GPU-Z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TX 5060ti 잘 나타나고 있죠. GB206 칩셋 사용하고 있고, 벤더는 에이수스 잘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익히 아시다시피 60ti지만 메모리 버스는 128비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이제 4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GDDR7이 아니었기 때문에 메모리 대역폭이 상당히 낮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GDDR7 메모리를 탑재했기 때문에 메모리 대역폭은 그래도 448 정도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TF 게이밍은 팩토리 OC가 적용되어 있어서 2662MHz 부스트 클럭 갖고 있고요. 이게 레퍼런스 클럭 대비 90MHz 상향된 클럭입니다. 자, 그래서 GPU-Z에서 기본적인 정보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50 시리즈에는 레거시 32비트 피직스 가속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보시면 체크가 해제되어 있죠.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네, 아쉽죠. 자, 그리고 어드밴스드 탭에 이동해서 엔비디아 바이오스를 선택하시면 전력 제한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TUF의 장점이 보입니다. 뭐냐면 기본 전력은 180W, 레퍼런스랑 동일하지만 최대 전력 레벨이 234W까지 해제가 됩니다. 이 정도까지 해제가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버클럭을 염두에 두실 때 최대한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오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230W 수준까지 풀리는 5060 Ti는 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 성능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순히 언더볼팅뿐만 아니라 전력 제한, 그 다음에 성능까지 개선하는 좀 효율적인 세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팅을 가하기 전에 기본 상태에서 소비 전력이라든지 성능이 어떤지 타임스파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스파이를 구동을 할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5060 Ti 벤치마크라든지 라이브 스트리밍 이런 것들을 다 진행했잖아요. 레퍼런스 상태에서는 타임스파이 점수가 15,800점에서 한 16,000점 정도 이 정도 나오는 게 정상 범주입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약 16K가 좀 안 나오는 점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TUF 게이밍 같은 경우는 쿨링 성능도 좋고 그리고 팩토리 OC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로딩이 시작됐고 좀 있으면은 이제 렌더링 시작할 텐데 온도가 기대가 됩니다. 온도. 자, 이 초반에는 아직 제로팬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확실한 온도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부스트 클럭은 팩토리 C가 적용되어 있어서 2800MHz는 가볍게 넘어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 전력은 원래 이제 TGP는 180W 수준인데 지금 타임스파이 그래픽 테스트 1이 뭐 부하가 엄청나게 심한 그 수준은 아니라서 180W까지는 안 되고 지금 160W 수준에서 마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GPU 온도는 60도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60도 초반에서 이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확 올라가진 않죠. 그리고 이때 펜 RPM 약 1200에서 1300 RPM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직접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는데 지금 저희가 잠깐 테스트를 하는 거고 풀로드 시 GPU 온도를 확인해 보니까 역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모리 온도라든지 소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준수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TUF 게이밍이 5060 Ti의 소비 전력 생각하면 덩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쿨링 성능만큼은 덩치 값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타임스파이 그래픽 테스트 2가 시작됩니다. 확실히 2로 가니까 소비 전력도 160W를 넘어서 170W 수준까지 가려고 하는데 170W까지 찍었죠. 이때는 그래도 이제 온도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장시간 동안 테스트를 한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로 TUF 게이밍을 시스템에 장착해서 시스템 안에 완전히 닫힌 상태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실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온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쿨링 성능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다, 안심하셔도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전반적으로 부스트 클록은 약 2800,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은 160에서 170W 정도 나오는데 이때 그럼 타임스파이 점수가 어떨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오니까 소비 전력이 거의 180W까지도 가네요. 네, 확실히 타임스파이 그래픽 테스트 2가 부하가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끝났죠. 네, 이렇게 공중에서 한 바퀴 돌고 중앙에 갤럭시 로고까지 가면 이제 거의 끝이 난 거예요. 자, 거의 종료가 됐고 점수가 나올 겁니다. 16,000점은 쉽게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수는 과연 16,28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확실히 레퍼런스보다는 높은 성능이죠.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전력은 더 낮게 그리고 성능은 더 높게 이렇게 좀 세팅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편하신 툴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애프터버너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볼팅을 할 건데
제가 기존에 40 시리즈나 30 시리즈 할 때는 주로 이제 커브 에디터, 컨트롤 F를 누르면 이 애프터버너에서 커브 에디터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GPU 전압 대비 클록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50 시리즈도 커브 에디터를 통해서 언더볼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MSI 애프터버너의 어떤 유틸리티 호환성이 사실은 완벽하게 동기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브 에디터를 조절해도 실제로 작동하는 GPU 전압과 클럭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소비 전력은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최대값은 130W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인 오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130W로 놓고 오버클럭 하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효율이니까 이거를 최대한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83까지 낮출 수 있어요. 물론 취향에 따라서 뭐 90 정도로 쓰셔도 되고요. 83까지 낮추면 이 83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허용된 소비 전력의 83%만 사용한다. 즉 180W의 83%는 약 150W가 되거든요. 그래서 150W 수준에서 전력 제한을 차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 클럭인데, 코어 클럭은 팩토리 OC가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압 대비 클럭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최대 390까지 안정적인 작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팩토리 OC가 적용된 모델은 보통 코어 오프셋 클럭 범위를 300에서 400 사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물론 잠재력이 좋은 애들은 400 이상을 넣어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클럭, 메모리 클럭은 원래 이제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시면 2000이 한계인데 지금은 3000까지 되죠. 제가 이제 별도로 애프터버너에서 GDDR7 메모리 오버클럭 한계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파일을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이렇게 3000까지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제가 영상 하단부에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0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이 TUF 모델은 3000까지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메모리 오버클럭하고 안정화 테스트를 뭘로 하면 좋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멤테스트 벌칸을 활용합니다. 이 멤테스트 벌칸도 제가 다운로드 링크 걸어 드릴 텐데, 이 멤테스트 벌칸을 실행하면은 바로 그냥 메모리 안정성 테스트에 들어가요. 요거를 보통 이제 5분 정도 통과하면 양호하다, 이렇게 뭐 판단하시는데, 조금 더 이제 확실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뭐 10분, 30분 이렇게 틀어두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테스트를 할 때는 멤테스트 벌칸을 통과한 메모리 클럭에서 한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200 정도로 실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 TUF 같은 경우에는 3000에서도 장시간 제가 멤테스트 벌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작동이 보장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5060 Ti가 여러 장이 사무실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개를 만져보니까 보통 아무리 못 먹어도 2000에서 2500 사이는 다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먹는 애들이 3000을 먹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모리 오버클럭 하실 때 3000 그냥 넣어 보시고, 만약에 3000이 에러가 난다 그러면 한 2500 수준으로 낮춰보시고 요 정도 단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팅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전력 제한은 83%로 낮추고, 코어 클럭은 플러스 390으로 오버클럭하고, 메모리 클럭은 최대 3000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했을 때 타임스파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력 제한을 83%로 막아뒀기 때문에 150W를 확 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상태에서 원래 커브 값이 가지고 있던 클럭에서 조금 더 높은 클럭을 적용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왜냐면 플러스 390MHz의 오프셋 클럭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본 상태 대비 더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타임스파이가 구동 중인데, 방금 저희가 확인했던 것처럼 기본 상태에서 한 16200점 정도 나왔잖아요. 제 개인적인 기대로는 한 17000점 정도까지 나오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결과를 봐야겠죠. 일단 부스트 클럭 보세요. 부스트 클럭 자체가 소비 전력이 150W인 상태에서 부스트 클럭이 3000MHz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율이면은 저희가 이제 하급기도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TUF 모델이 하급기보다는 GPU 전압 특성이 우수한 면모를 보여주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 전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쿨링팬 RPM도 아까 이 정도 구간에서 한 1200에서 1300 RPM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RPM도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RPM이 낮아진 거는 뭐 그만큼 발열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쿨링팬도 빠르게 돌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온도도
50도 후반대에서 지금 멈춰 있네요. 네, 상당히 착한 온도입니다. 150W의 50도 후반. 물론 지금 저희가 누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긴 한데 그걸 감안해도 상당히 훌륭하죠. 자, 그래서 일단 게임 테스트 1에서는 부스트 클록이 3기가를 훌쩍 넘어줬는데 게임 테스트 2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 같아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 테스트 2는 GPU 부하가 훨씬 높기 때문에 GPU 부하가 높으면 부스트 클록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거든요. 자, 초반에는 3기가를 마크해주고 있는데 3000까지 내려갔고요. 2900까지는 내려갔네요. 네. 간헐적으로 2900MHz 후반에 이렇게 부스트 클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게임을 구동할 때는 뭐 전반적으로 3기가 내외의 부스트 클록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게임 테스트 2까지 마무리가 되면 확실히 기본 성능보다는 점수가 높아질 것 같은데 과연 17000점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VRAM 같은 경우는 지금 17000MHz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유효 속도로 환산하면 34000, 즉 34GBps가 되고 이 정도면은 기본 메모리 속도가 28이기 때문에 약 20% 오버가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오버하고 나면은 이게 기본 상태에서 4070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세팅하고 나면 그래도 4070에 초근접하는 그 정도 성능은 기대할 수 있어요. 자,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점수가 나올 텐데 과연 17000 거의 400점, 네, 1000점 이상 점수가 올랐습니다. 이 세팅이 좋은 건 뭐냐면 어쨌든 전력도 낮아지고 성능은 오히려 올랐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전력 제한 레벨을 최대한 풀고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렇게 효율과 성능을 둘 다 잡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러한 세팅이 유용한 세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ASUS TUF 게이밍 RTX 5060ti를 활용해서 5060ti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세팅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테스트에 활용한 이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ASUS TUF를 제가 그동안 많이 써봤는데 그런 모델들하고 장점과 단점 모두 이번 모델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쿨링 성능이나 어떤 GPU 전압 특성 이런 것들을 항상 잘 해왔어요. 사실 좋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실제로 내부를 뜯어보면 뭔가 그래도 ASUS라는 브랜드에 맞지 않는 미흡한 점들이 조금씩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춰주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열정을 쏟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뭐 서멀 패드라든지 레이아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것과 별개로 뭐 제품 자체는 항상 그랬듯이 특히 이제 오버클럭, 언더볼팅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230W까지 전력 제한이 해제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GPU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모두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 ASUS 제품이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5060ti 자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실망스럽죠, 성능 향상이. 그러니까 전 세대 RTX 4060ti 대비 성능 향상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로 성능 향상이 있고 소비 전력은 얼만큼 전성비가 좋아졌는지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상품성을 따지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공정이 50 시리즈 전체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뭐 공정이 전 세대랑 동일하고 또 그래서 4070을 넘어서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어떤 전성비라든지 새로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효율적인 세팅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컨텐츠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